안녕하세요. 상한문입니다. 오늘 5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주말들 잘 쉬고 계십니까? 아,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 한번 복귀해보고 월요일날 또 공략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나왔던 미션 종목 5종목인데요. 음, 일단 보죠.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K부터 한번 보죠. HK 이 꼬리 부분을 좀 이게 한 5%대니까 이 꼬리 부분 안에서 분할로 들어가자. 들어가고 이 꼬리를 벗어나면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상승을 하면 이 꼬리집을 받아서 상승을 하면 이제 뭐 거기에 우리 전략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시가가 마이너스 1.3% 1.3% 정도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이 폭 안에서는 시가가 출발이 됐죠.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바로 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제 GTG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려가 버렸죠. 밀려서 쭉. 근데 밀리지를 않고 상승을 폭을 키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GTG 같은 건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가를 마이너스 1.5% 출발해가지고 저가가 마이너스 10%대까지 밀려서 다시 마이너스 3%대까지 올라가주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 줬는데요. 더 올라갔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3%가 아니고 보합을 더 치고 올라갔죠. 10% 떨어져가지고 더 올라갔는데 요 꼬리 부분에서 잡은 사람들은 있겠죠. 있어가지고 올라갔으면 거의 뭐 10, 한 2%까지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랬으면 더 좋은 수익은 올렸겠지만 우리가 하는 방향하고 좀 틀렸죠. 이것은 그냥 놔둬야 되죠. 왜냐하면 GT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봉을 추구하는 이런 매매였는데 양봉 추구하는 매매였단 말이에요. 그럼 2%도 올라 있기 때문에 띄워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스타일이 맞는데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제가 그런 것은 바라고 그랬죠. 전일의 시간의 모습과 당일의 시가 모습이 괴리가 있을 때는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봉 매매를 추구를 할 때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비록 GT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눌러가지고 다시 올라가지고 뭐 수익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초보분들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되죠. 왜? 첫 번째 원칙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하지만 HK는 틀리죠. HK는 우리가 공략 타점을 이 부분에서는 들어갈 것이다 주면 똑같이 시가가 얘네도 마이너스 1.3%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죠. 여기서 더 가려고 아침에 땡 하자마자 마이너스 1%의 매수세가 들어서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양봉으로 자꾸 가려고 하다가 9시 30분쯤 돼 가지고 시가를 근처에서 있다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과 즉 이놈은 한번 양봉을 치워주고 큰 음봉을 하나 내려준 스타일이고 GTG는 그냥 양봉만 크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한 모습은 양봉 매매를 추구를 한 거죠. 더군다나 시간에서 2%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걸 원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다. 이런 거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봐야 된다. 그리고 들어갈 틈은 사실은 없었죠. 가만히 조금만 보고 있었으면 지그시 본다라고 했죠. 보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서 바로 쭉 밑으로 꺾어져 내려버리는데 9시 땡 하고 시가 잡혀져 주고 뭉치뭉치 놀았었다가 뭐 몇 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밑으로 끌어줘. 이것은 어떤 공략할 가치가 조차도 되지는 않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니까. 하지만 HK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원했던 시나리오였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공략하신 분은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가 1.3%안 잡혔습니까? 땡에서 들어갔다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가시권 아니니까 1차라도 매수를 넣어봐야 되겠죠. 뭐 갔다가 뭐 보합을 뚫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 한 2% 되겠네요.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갔죠.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가만히 보고 있어도 아니면 양봉을 회복할 때 이쪽에다 2차를 넣어도 상관없었겠죠. 1차를 넣고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그랬으면 한 10%대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죠. 왜냐 8% 8점 몇 프로 올라갔으니까 시가에서만 들어가 가만히 있어도 10% 뛰기 수익은 됐겠죠. 그래서 똑같은 시가가 똑같은 음봉이 나왔는데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음봉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GTG 같이 전일의 시간에를 띄워놓고 플러스 2%까지 띄워놓고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1.5%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하고는 전혀 틀리니까요. 그래서 HK와 GTC에서 배울 것은 아침에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의 시가를 봤을 때 두 개 다 음봉이 나왔지만은 하나는 그 음봉 지역을 우리가 노렸던 지역이었고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시나리오조차도 전제 조건이 안 됐죠. GTG 같은 것은 더구나 전날 시간 내에서 2% 정도 띄워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러면 이런 종목은 관망 하지만 HK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할 수 있는 음봉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적합한 종목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제가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만히 지그시 보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HK는 뭐 정상대로 했으면 수익을 보고 마무리가 될 종목이었고 GTG는 손 자체를 댈 수가 없는 종목이고 물론 뭐 경력자가 되는 분들은 이런 데서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들어가서 수익을 충분히 보았겠지만은 이제 초보분들 지금 분들은 우리의 전제 조건이 안 맞으면 접근을 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이 KMW였죠. 큰 변화는 없었네요. KMW가 시가는 딱 보합에서 출발이 됐군요. 보합에서 출발해서 고점이 플러스 4%, 저점이 마이너스 2%, 종가상 마이너스 1% 맞췄군요. 차트를 한번 봅시다. 크게 마이너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4%대 갔기 때문에 딱 이것도 보면 딱 5% 뛰기죠. 5% 뛰기. 이런 것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거기서 매도가 나올까? 왜 거기서 매수가 나올까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습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를 만들어 가는 건데 이날 만일에 공략을 했다면 시가가 보합이니까 뭐 가장 적절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5% 뛰기는 못 먹어도 뭐 4% 뛰기 4% 뛰기는 먹을 수 있었을라나 조금 눌림 줄 때 들어가서 몰라도 어쨌든 이것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시가에 들어갔는데 밀렸단 말이죠. 밀렸다. 밀려가지고 다시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본절은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침에 좀 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신 분은 뭐 챙겨놓고 쌍고점이 턱 미치니까 그 뒤로는 그냥 도망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결국 뭐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가려고 하는 모습은 나쁘지가 않다. 시간 내에서도 플러스 0.6%. 좋습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 한번 봅시다.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는 양봉을 좋게 만들어는 좋네요. 보니까 시간에 0.8%. 얘도 역시 시간에서는 0.8%라는 시간을 줬지만은 저가가 마이너스 2.9%, 2.4%, 고가가 플러스 5.8%. 시간에 0.8%니까 이런 양봉 출현 종목을 공략할 때는 시가가 음봉으로 나오면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봐야 되죠. 가만히 지켜보고 가만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오늘 못 살아날리면 더 떨어지겠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갈수록 더 떨어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이 GTG 같은 이런 모습이 실망 매물이 확 나오면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놈도 그렇게 떨어질까 하고 보고 있는데 안 떨어지더라 이 말. 겨우 한 2% 밀려가지고. 근데 이 2% 밀린 시간이 아침에 정신없는 시간 땡 해가지고 거의 뭐 1분 안에 떨어진 9시 땡 해가지고 한 1분 안에 잠시 미끄러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시가가 마이너스 0.8%라도 만일에 이놈이 보합을 치우고 간다. 보합을 치우고 간다. 이럴 때는 한 번 더 담아줄 수는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까지 가가지고 밀려와서 다시 보합을 깨려고 하면 매도를 쳐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죠. 더 이상은 접근을 안 해야 되죠. 왜? 9시 30분이니까. 여기서는 마무리가 돼줘야 되죠. 그래서 공략해가지고 마무리 짓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초보분들은 제가 매매의 가장 기본으로 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시가는 마이너스 0%로 나왔지만은 죽지를 않고 살아난다. 그러면 보합을 회복할 때는 가치는 따라줄 필요성이 있죠. 시가를 회복할 때는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시가 마이너스 0.8%를 회복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왜? 그때는 좀 더 많이 떨어져야 되지요. 적어도 한 5%대나 떨어져 가지고 시가 한 4%대만 떨어져도 좋겠네요. 떨어져가면 좋지만은 시가가 0.8%니까 보합이나 시가나 큰 별 차이는 없단 말이죠. 그럼 좀 더 안전하게 보합을 치고 가느냐, 색깔이 바뀌느냐, 그 지점에 공략을 하면 딱 맞죠. 그래서 4% 정도 수익을 먹고 뭐 나오기도 뭐 했으면 다시 깨고 내려올 때는 차라리 더 정석입니다. 그래서 폭이 클 때는 하방 폭이 클 때는 시가를 회복할 때는 좋지만은 폭이 작을 때는 색깔이 바뀌는 지점, 이 지점을 노려보는 것이 더 좋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쯤이 플러스 5% 돼갔으니까 뭐 양봉으로 바뀔 때만 들어가서 한 5% 수익은 됐겠네요. 근데 이제 이 종목과 뭐 KM대 물려나 뭐 이런 종목들은 약간 스윙 형태로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대원 봅시다. 대원은 오늘 모습이 뭐 나쁘진 않았네요. 이것도 시가가 마이너스 0.8%네요. 시가 마이너스 0.8%. 고가가 플러스 4.9%. 저가가 마이너스 2%.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확실히 시간 내에서는 약간 다 마이너스로 출발한 종목이 많은데 이것도 0.8% 출발했네요. 그래서 시가 0.8% 출발했다. 고점 종목이 빨간 종목 양봉을 공략할 때는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보고 있으라 하더라. 그래 봤다. 근데 살짝 여기 9시 여기가 9시 4분이니까 9시 한 1, 2분 됐겠네요. 정말 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없는 눌림이네요. 살짝 눌러주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럴 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양봉을 회복할 때 마이너스 2% 뜨진 게 신경을 쓰지 말고 시가가 마이너스 0.8%니까 그걸 또 돌파한다고 하지 말고 색깔이 바뀌는 지점을 그때 노려야죠. 폭 자체가 작으니까 색깔이 바뀌지는가 보고 그때부터 공략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뭐 일단 들어갔으면 수익 폭은 크지가 않지만은 일단 양봉 계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기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대부분 다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이 됐는데 마이너스로 출발했을 때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시죠. 이제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대원 시가가 0.8%였지만 마이너스 2%까지 밀렸지만 시간이 아주 짧았다. 땡 했을 때 잠시 후룩 몰린 종목이다. 그러면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때는 일단 보고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색깔이 바뀐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는 들어가라 하더라. 그럼 여기에 1차를 들어갔으면 스윙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 에스테크 역시 이는또 시가가 마이너스 0.8%였다. 여기가 시가죠. 근데 아침에 땡 했을 때 후룩 이거는 거의 한 10초 20초 사이에 잠시 눌러진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시가만 0%라는데 땡 하니까 뭐
마이너스 2%훅 떨어졌다. 겁난다. 그럼 가만히 있어 보자. 올라가네. 색깔이 바뀐다. 이때는 들어가라 하더라. 1차 넣었다. 한 3, 4% 가더니 또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내가 들어간 지점을 깬다. 그러면 매도. 이것으로 매면 마무리 지어야 되죠. 30분이니까. 근데 혹시나 미리 남으신 분들은 시가를 다시 짚고 다시 색깔을 바뀌어줄 때는 다시 공략할 수는 있습니다. 왜? 시간이 아직까지는 오전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원칙은 여기까지만 매매를 마무리한다라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본절하고 나와야 되겠죠. 물론 뭐 제가 말은 이랬지만은 또 보유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근데 배울 때 그런 식으로 좀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KMW는 역시 뭐 이것도 뭐 거의 본줄로 끝나든지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될 종목이네요. 여기서 먹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근데 어차피 지금 대원이나 에이스테크, KMW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서인 형태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접근했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이번 종목에서 좀 뭐 우리가 좀 아쉬웠던 종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미래에셋 5가 되겠죠. 종목을 뽑아놨다가 하려다가 제가 그냥 마지막에 이쪽 파동 나온 것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그래 이 파동만 없으면 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이건 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이 종목은. 자, 이번에 뭐 이 다섯 종목 중에서 우리의 좀 예상을 좀 깨고 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는 것은 GTG 웰리스 이쪽 종목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유형을 잘 기억을 해 놓으란 말입니다. 내가 공략하던 양봉의 종목이 전일 시간에서 플러스 2%를 띄워줬는데 아침에 시가를 딱 지그시 보니까 마이너스 1.5% 잡힌다. 그러면 어제 시간에서 플러스 2점 몇 프로에 누군가가 샀으니까 그게 시간에서 올라갔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일 상승을 보고 시간에서 베팅을 날렸단 말입니다. 시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은 시간에서 갭을 2% 띄우고 2%나 3% 띄우고 바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원했는데 아침에 땡 하니까 마이너스 1.몇% 출발을 돼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팔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이렇게 급박하게 내려온 이 한 줄의 이 의미가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 거라고 어제 시가에 샀는데 시간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매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늘 GTG 같은 경우에는 잘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다른 음봉들이 나온 에이스테크나 대운도 시가가 음봉이 나왔지만 왜 그런 종목들은 공략에 성공하고 HK도 역시 공략에 성공을 했는가. 그래서 들어가야 될 시가 음봉,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시가 음봉, 이것을 공부하는 데는 이번에 아주 적절한 종목들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뽑아놨다가 보류했던 뭐 미래에셋 같은 것은 아마 뭐 간종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매매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뭐 하한가도 공부를 하고, 때로는 상한가 근처의 종목도 공부를 하고, 눌림목도 공부하고, 시초가도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앞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1년, 2년을 보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는 습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많은 경우의 수가 이 시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번 한두 번 잘못되고 한두 번 잘됐다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꾸준함이 중요하고 얼만큼 그 공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급격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제가 많은 기법 교육생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요.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 날 공략 종목들,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월요일 날에 종목을 도출시킬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합니다. 휴무 기간 동안 도출된 이슈 재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일 강세 종목군.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 어느 것이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 누가 먼저고 누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개의 비중은 똑같습니다. 그 점을 항시 잊지 않습니다. 자, 섹터를 한번 또 나눠 봅시다. 지금 현재 상한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사이토젠, 흥하해운, 로보로보, 미래에셋이죠. 현재 상한가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사이토젠, 흥하해운, 로보로보, 미래에셋. 금요일 시장에 이 종목들이 시장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뭐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아래 내용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항시 상한가 분석은 항시 자기가 공략하는 종목과 수련하는 종목에 상관이 없이 상한가 종목은 매일매일 분석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한가 종목은 이것은 이런 분석하는 습관을 자주 기름으로 해서 뭐가 제일 좋아지느냐 하면 항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합니다. 항시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동기 여부를 준다. 뭐 제 말 뜻이 좀 약간 틀리겠지만 일단은 뭐 제 말한 뜻을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시 트레이딩은 약간 소외된 쪽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건드려 가지고는 변동폭이 없지요. 그러면 따먹을 게 없습니다. 스윙으로 끌고 가는 종목은 기세를 보고 수급을 보고 끌고 가면서 뭐 자르고 먹고 진입하고 청산하고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이나 급등주 형식의 종목을 할 때는 항시 그날 시장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갖고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장악했고 어디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왔고 차트의 모양이 어떻고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매일 내일 공략을 안 하더라도 자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상한가 종목과 상관이 없는 다른 여타한 종목이 하나가 툭 튀어 올라도 자기는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을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그 종목이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의 재료인데
그러면 얼른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 그 애는 뭘 하고 있을까를 딱 보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 애는 어떻게 됐지? 그럼 그 애는 어제 그 재료를 가지고 단발성 재료면 음봉을 내려주고 있을 것이고, 약간 지속성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양봉을 치고 올라가고 있을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재료를 띈 애가 하나 툭 튀어 올라오면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놈이 살아있는 이상은 아직까지 이 재료는 좋기 때문에 상한가를 치고 나서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놈은 얼른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짝짓기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의외적으로 그런 매매가 만일에 앞에 상한가 친 놈을 미리 공략을 못해가지고 놓쳤다고 하더라도 후발주자를 빨리 옆에 달라붙이면서 그놈이 잘하면 자청용이나 우백호 자리를 차지하지요. 그래서 의외로 그러한 것들이 매매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세한 흐름이 전체적인 트레이딩의 맥을 바꿔주는,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트레이딩을 견조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매일 철저하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찰하는 습관을 기름으로 해서 항시 그와 관련된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략을 함으로 해서 항시 시장의 중간에 중심축에 자기는 항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항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풀리는 곳에 가서, 시장이 열리는 곳에 가서 떡을 팔든지 뭐 오이를 팔든지 짜장면을 팔든지 팔아야 빨리도 팔리고 또 비싸게도 팔아 먹을 수도 있고, 오늘 짜장면 밀가루가 없어서 다 못 팔아요, 오늘 5분밖에 못 팝니다 하면 10명이 100명이 줄을 선단 말이지. 그 줄을 서시오 라고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있다 이 말이라. 저기 자기만 좋아하는 종목, 저기 외딴곳에 오두막집에 그 종목은 있는데 자기는 그 오두막이 너무나 멋지고 편안하게 보여. 지 눈에만. 다른 사람들은 그쪽에 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서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것은 상한가 종목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저를 잡아주는 그런 흐름에 동참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두 번째는 그 종목의 재래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자기가 진입가 청산을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토젠, 흥하용, 로보로보, 미래에스가 상한가를 가 있지만 과연 저희들이 내일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일까? 라는 의심점부터 보고 재료를 분석하면서 스스로가 X와 OX를 탁탁탁탁 쳐보는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딱 보란 말이죠. 보면 내가 OX를 한 종목들 중에서 내가 맞다고 한 종목은 올라간다. 그러면 본인은 시장의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했으므로 그건 잘한 거지요.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꼬꾸라진다. 그럼 자기가 뭔가 고찰을 못했고 뭔가 앞뒤를 재보지 못했고 단순히 재료만 봤다든지, 그냥 단순히 재료만 봤다든지, 단순히 차트만 봤다든지, 아니면 시간축과 월축과 주축을 무시하고 그냥 봤다든지,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가 빠지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수정 보완을 하는 거죠. 그 다음날에 또 종목을 분석하면서 내가 어제 종목이 10개가 있었는데 상한가 종목이 3개를 맞췄고 7개는 틀렸어. 그럼 그 7개 틀린 것을 가지고 맞춘 거는 놔두고 틀린 것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틀렸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오늘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재료의 두께가 있다고 봤는데 뭐가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틀렸을까? 그 끙끙거리고 앉아서 다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자기하고 맞지 않았던, 자기가 놓쳤던, 자기가 실수했던 어떠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한가 분석법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급등주 시장에서는
뭐 차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 전체적인 뭐 기법이나 그런 것을 운용법을 해줄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분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있습니다. 또 말이 좀 약간 흘렀는데요. 저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제가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한 개 툭 튀어나오면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나와요. 그런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 진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를 좀 하시면 나중에 정말 좋은 노트가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내일 한 주말을 쉬고 월요일날 맞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공부가 휴무 기간에 도출된 이슈 재료 종목군. 즉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키워드라 그랬죠. 키워드. 미디어나 뉴스나 TV나 신문이나 뭐 어디에서라도 주말 동안에 화제가 됐던 뭔가 이슈가 됐던 그런 사회적인 전반 사회, 경제, 정치, 글로벌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토탈 해가지고 저 스스로가 본인이 뽑을 수 있는 만큼을 일단은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 중에서 과연 우리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다시 또 도출로 또 해야 되죠. 또 다시 키워드를 또 도출로 시키고 그 키워드에서 또 종목군을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서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을 가지고 다시 그 종목군들이 과연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또 분석을 또 해야 되죠. 맞습니다. 참 쉽지도 않고 참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 잘 해요. 빌딩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시 스스로가 주식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주식 고수들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주식 고수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도출시켜서 하는 이런 요령을 우리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전일 강세 종목군이다. 그럼 전일 강세 종목군은 이 상한가 종목들을 말하는데 전일 강세 종목은 맞는데 과연 이 종목이 내일도 강세 종목일까? 라는 의문점을 항시 던져줘야 되죠. 그 의문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여기죠. 자, 전일 강세 종목에서 종목을 도출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무조건 상한가만 갔다고 해서 그게 좋느냐? 우리 상하부는 상한가 매매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간혹 저도 카페나 뭐 이런 데 주식하는데 한 번씩은 돌아다녀 봐요. 근데 보면 뭐 어떤 카페에서는 종목을 추천하고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저 종목이 좋은 상한가 종목이 아닌데 무조건 저 종목이 좋다고 공략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난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상한가 매매를 조금만 뭐 한 10년만 뭐 한 5년이나 10년만 해본 사람 5년만 해도 저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건데 왜 저렇게 되나 깨나 말로 할까?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럼 전일 강세 종목군을 이렇게 뽑았는데, 뽑아가지고 뭐 이제 여기에서 뭐 연관성이 있는 종목, 뭐 그런 종목을 또 도출시켜야 되겠죠. 만일 내일 사이토젠이 뭐 난수함 재료 됐다. 근데 만일 이놈이 내가 봤을 땐 참 재료가 좋다. 그럼 만일에 이 종목이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종목을 공략하기 좀 늦은 것 같고, 이와 유사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없을까라고 또 찾아야죠. 또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로보로로 했네.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가 부품을 미국 놈들이 뭐 어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발 쪽으로는 로보로보가 뭐 조금 좋은 어떤 수혜를 보지 않을까. 만일 로보로보가 내일 강하게 간다면 시장은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와 유사한 종목들은 하나는 한번 붙여놔 보자. 그럼 뭐 유진기업 사고 뭐 그런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유진 로봇 무슨 로봇 많지요.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미래에서 오스펙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놈이 과연 그럴만한 내일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만일에 내일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놈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은 뭐 없을까? 그러다 보니 뭐 오늘 뭐 찾아보니까 NH 스펙 10% 같은 종목, 그리고 다른 스펙 같은 거 뭐 하나 SBI 스펙 같은 것도 그냥 붙여놔 보는 거라. 그렇게 해서 전일 강세 종목군에서 종목을 또 주식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런데 전일 강세 종목군은 약간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아까도 말했죠. 분석을 했는데 어느 종목도 그 다음날 시장을 장악할 만한 강력한 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전일 강세 종목군이 힘이 없다는 소리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힘은 이 키워드 쪽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일 강세 종목군에서 힘이 없으면 어디서 다시 유도를 봐야 된다? 그러면 전전일로 넘어가는 거죠. 전전일로.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전일 상종목이 힘이 없다. 시장을 장악할 만한 재료의 두께가 안 된다. 동기 여부가 없다. 그러면 전전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말만 들어도 상당히 좀 귀찮고 뭐 시간도 걸리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한 것 같지만은 자꾸 반복 수련을 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분석하는 기본적인 습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조금씩 눈이 떠여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습관도 커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동안 잘 맞지 않았던 아구가, 예를 들면 키워드는 맞는데 강세 종목에서 도출을 못 시켰다. 아니면 전전일 강세 종목은 맞는데 전일 강세 종목은 못 맞췄다. 이런 뭔가 하나가 삐걱삐걱 하는 것이 어느 날부터는 약간은 서로가 아우러지는 자연스럽게 아우러지는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시간과 열정이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부제를 또 설명을 해주고 다시 돌아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그만큼 하나하나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재분석을 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전일 강세 종목군이 약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전전일 거를 본다고 했습니다. 약하다. 그러면 전전일을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해놓고, 그럼 자, 내일 공략 종목들을, 미션 종목들을 한번 둘러봅시다. 일단은 휴무기한동에 도출된 이슈저로 종목군 키워드를 뽑아내 봐야 되겠죠. 자, 전체 글 지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뭐 밥을 먹다가 TV 볼 때도 있었고 뭐 뉴스도 듣고 그랬겠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뭘까? 그렇게 1, 2, 3, 4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1번. 오늘 뭐가 자꾸 시끄럽겠지? 이래 보면 뭐 오늘 계속 TV에 나온 것이 뭡니까? 황금 종려상, 칸, 봉감독, 황금 종려상. 뭐 이런 거 하고 뭐 연결되는 게 없을까? 그럼 찾아보면 뭐 바른손 ENA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에 이슈가 있는 이슈 키워드를 종목군과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이 안 되면 이슈가 연결이 안 되면 그 이슈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오늘 이슈 중에 뭐 해군 뭐 납치업체가 이번에 매각군으로 나왔다. 이름을 내가 아까 까먹었는데 어떤 한 회사가 매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연관성이 있는 관련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외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 내지 두 개의 종목, 때로는 뭐 이게 개인 종목일 수도 있고 테마주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은 하나를 도출을 시켰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이제 하나씩 이제 뽑아놔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역시 뭐 시장에 보면 오늘 키워드가 보면 돼지고기값이 또 오른다. 잔반 처리에 대한 강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말이 또 키워드가 나오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전일에 사료주들은 이미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죠. 그럼 또 이제 관련주를 뽑아내야 있죠. 다 아는 거니까 시간의 상한가도 가요. 그럼 뭐 우승사료, 뭐 그리고 뭐 현대사료, 그리고 뭐 우진 BNG, 이글벳, 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럼 다 아는 거니까 나도 이 나라 국민이니까 나도 모르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두 번째로 또 다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뭐 키워드는 뽑기가 나름인데요. 자기가 어떤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키워드는 도출되는 키워드는 항시 틀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뽑는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니죠. 왜? 너무 많이 뽑으면 종목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종목이 많이 늘어나면 정신만 사납죠. 정신만 사납고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종목이 도출되었을 때 그 종목군 중에서 최대한 머리가 큰 애들, 화두가 큰 애들을 위로 놓는 거죠. 이슈가 큰 애들을. 잘 자라는 이슈들은 그냥 옆에 간종 종목에 그냥 등록만 해 놓는 쪽으로 해놓고 머리가 큰, 화두가 큰 놈들부터 위로 딱 올려가지고 최대한 키워드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왜냐, 그게 더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뽑아내야 되는데 왜 이슈주만 키워드만 볼 수 없단 말입니다. 키워드 종목만.
기술주도 봐야 되고 전일 강세 종목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테마주도 봐야 되고 볼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키워드 쪽에서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즉 뭐 너무 많이 뽑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 걸리면 그놈 올라타야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즉 연필 굴리기 식으로 이놈 아니면 저놈 움직이는 놈이 올라타야지 이렇게 하면 매매 자체가 난잡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뭐 보고 일단 뭐 이 두 개 정도만 도출로 시켰다고 보고 그럼 뭐 내일 봐가지고 뭐 바른순 ENA나 뭐 돼지 열병 관련주를 일단은 가장 그래도 오늘 많이 떠든 종목이니까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쪽은 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 자 그러면 전일 강세 종목 중에서 상 종목들은 크게 시장을 장악할 만한 그런 게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전일 거를 한번 봐줘야 된다고 했죠. 지금 하나의 예입니다. 내일 사이토젠이나 흥화해운, 로보로보, 미래에셋 중에서 뭐 전부 다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 종목군들이 힘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전일 거를 봐주러 했죠. 그럼 전전일은 너무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전일 강세 종목은 뭘까? 뻔하게 나있죠. 컴퍼니, 인콘. 뭐 이 두 종목만 보면 되죠. 많이 볼 거 없으니까. 그러면 전일의 강세 종목이 힘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전일 종목을 이렇게 뽑는 겁니다. 전일에 강력한 종목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주를 뽑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테마주나 기술주, 뭐 이런 뭐 테마주, 기술주,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뽑아보면 되겠죠. 그럼 뭐 여기서 보면 요즘에 시장에 뭐 그래도 관심을 받고 뭐 이런 있는 종목 아무래도 엊그제도 우리가 했던 종목이잖아요. 저 뭐 그런 종목들이 뭡니까? 5G 관련주죠. 요즘 5G 관련주가 흐름이 다들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도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은 하지는 못해도 중간 라인에 보면 그 애들이 지금 다 종가를 보면 전부 다 중간 라인에 다 자리를 포진을 하고 있어요. 저 견조하게 흐름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뭔가 한번 기세를 올리면 사고를 칠 만한 놈이 어디 있을까? 그걸 거기서 또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5G를 쭉 올려놓고 하나씩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뭐 공략했던 그런 종목도 보고 뭐 KMW부터 해서 뭐 막 보겠죠. 그 중에서 딱 한 개 내지 두 개를 또 도출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HFR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 같은 거,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죠. 차트상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 똑같이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하죠, 이 종목들. 줄여볼까요? 그죠? 혼자서 뭐 난립니다. 저 위에서 뭐 나 잡아봐라 하고 있죠.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죠. 예를 들면 뭐 네페스나 뭐 다 하늘로 찌르고 산 네트워크스나 뭐 이것도 막 찌르고 있고 서진 시스템도 나쁘지 않죠.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린텍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꾸 하고 있어요. SFV 반도체 뭐 이런 종목도 나쁘진 않지만은 근데 좀 특이한 종목을 한번 보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건 제 말이고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어 방금 말한 그 5G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내일 뭐 좋겠다라는 종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령을 지금 말씀드리고 운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뭐 테마전도 기술주 이런 중에서는 뭐 현재 시장에서는 뭐 5G 관련주가 중간 허리를 잘 담당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기세주 형식이 되겠죠. 공략이 성공하면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 흐름을 강력하게 상방으로 올려주면서 정배를 탁, 중기 정배이든 단기 정배를 탁 맞춰놓고 빨간 양봉을 내면서 내 잡아봐라라고 하는 놈들, 이런 놈들도 이런 놈들 같이 단기 이슈 같은 종목은 그날 푹 갔다가 푹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런 놈들을 잘 잡아놓으면 꾸적꾸적 가거든요. 그래서 테마주 기술주 쪽에는 5G 관련주를 기세주 형식 잘 기억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종목이 많죠. 예, 종목이 많은데 이제 압축을 하면 예를 들면 좋다. 그러면 내일 이 마지막 압축은 어디에서 됩니까? 아침 시가에서 봐야 되죠. 시가에서 거기서 딱 보면 저건 안 돼.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성사료와 현대사료가 먼저 상한가를 가 있고 현대사료도 둘 다 비슷하다. 우진비엔지도 그렇고 이글벳도 그렇다. 근데 일단은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 놈은 안착이 되어 있는 것과 안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물량을 완전히 잡아먹느냐 못 먹느냐. 상한가지만 시간에서 상한가 물량을 못 먹은 채로 빨갛게 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거든요. 이글이나 우진배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성사료는 완전히 잡아먹고 있잖아요. 이 차이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놈은 만일에 우성사료가 만일에 간다면 이런 모습을 한 종목이 간다면 꼭 우성사료가 아니더라도 이놈은 상한가까지 가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상한가 물량을 못 먹었지 않습니까? 못 먹고 빨간 물만 들어와 있는 거는 못 가요. 그 점이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죠? 상한가를 갈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 종목의 수급과 힘, 쟤는 상한가를 오늘은 못 가라고 생각하는 종목의 수급과 힘은 천지차입니다. 이놈을 공략해서 오늘 상한가에 붙이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그 다음날 또 시세까지 주면 수익이 상당히 크죠. 이놈은 공략을 해서 일단 상한가를 가든 안 가든 그래도 해보자 해서 했으면 그날에 당일 수익이 나 있지만 당일 수익도 크지도 않을 뿐더러 시달리다 끝난 수가 많다는 거죠. 왜? 갈까 말까 이놈 상한가 가겠나? 못 갈 거야. 상한가 가겠나? 못 갈 거야. 그런 심리에서 별로 먹지도 못하지만 상한가를 딱 완전히 물량을 다 먹은 애들은 만일에 간다면 상한가를 가줘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내일 공략을 하게 되면 상한가를 지금 현재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 우승사료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짝짓기 매매로 우진 비해지나 뭐 이거를 같이 하겠다. 뭐 이왕이면 이것보다는 같은 사료자 붙이는 게 공략이 더 낫죠. 예. 하지만 두 개 다 지금 시간에서 9%는 올라가 와 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짝짓기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버리고 이놈만 딱 본다라고 우승만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지 열병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뿐이지, 이름만 바뀌어도 그래핀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5G 관련주도 될 수가 있고 수많은 테마가 될 수가 있고 수많은 시간의 상한가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이제 처리가 됐다. 4번도 처리가 됐다. 자, 이놈은 전일 강세 종목이 아니고 전전일 강세 종목이다. 전일 강세 종목은 그날의 승부를 봐야 돼요. 그날에 아침에 땡 했을 때 힘을 쓸 줄 아는 놈하고 싸워서 그날의 수익을 챙겨야 되지만은, 전전일 강세 종목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크게 갈 만한 재료가 없고 시장이 변동성이 없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전일 강세 종목이 힘을 쓰지요. 즉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이토젠이나 흥하해운, 로보로보, 미래에셋 이런 애들이 전혀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전전일 애들이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뒤에 받쳐놔 줘야 돼요.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놈들이 힘을 못 쓸 때는 뒤에 그 전날에 강했던 놈들이 치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성사료같이 전일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놈들이 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위는 또 바뀌기도 해요. 자, 그러면 4번도 뽑았고 3번도 뽑았고 2번도 뽑았고 1번도 뽑았다. 1번 이놈을 이런 경우에는 키워드를 도출을 했을 때는 재료의 두께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뭘 바라고 그랬습니까? 키워드를 도출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모로 봐야 됩니다. 어떤 걸 봐야 된다? 이 키워드가 이미 시장에서 새로이 나타난 건지, 안 그러면 이미 누가 미리 사가지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하라고 했죠.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수합병 재료가 나왔어. 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인수합병 재료를 내가 봤어.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종목이 나왔어. 그래 그 종목을 관중에 올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매매한다. 그거는 싸대기 맞을 짓이지. 관중에 올려놓고 차트도 보고 선두주자들이 있는지, 미리 누가 선취매를 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뭐 상을 타기 전에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미 근데 뭐 황금종려상 탈 줄은 뭐 사실은 뭐 아무도 몰랐겠죠. 예. 그게 별 거에 없는 종목이었는데 황금종려상을 탐구해서 별이 한 개 탁 붙었단 말이죠. 대통령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흥행이 좋겠네. 그럼 한번 보자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바로선 얘는 한번 보자. 이거는 뭐 보자. 뭐 이거는 뭐 작년까지가 아닌데 이게 4월달 아닙니까? 이놈 뭐 4월달부터 지금 뭐 계속 올라왔네. 왔다 야. 이 사람들은 참 뭐 어디 신기가 있나? 이 황금종려에서 탈 줄 알았나? 일단은 평소에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으면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의심의 눈길로. 줄여봅시다. 줄여보면 역시 여기서 올라온 폭이 예사롭지는 않단 말입니다. 자, 뭐 그래봤자 이 올라온 폭은 크게 많지는 않네요. 1,500원에서 지금 1,900원이니까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니겠네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매매를 타점을 잡고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키워드 종목 유념 사항은 첫 번째는 그 재료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신선함 또는 두께, 두께가 중요합니다. 과연 시장에 파장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게 종목인가? 기대감이 하루치로 끝날 수 있는가? 며칠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세 번째는 선침의 세력이 있는가? 파악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싸대기 만단 말이죠. 즉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즉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재료 소멸이란 소리를 많이 듣죠. 그러면 이 뭐 예를 들면 황금 종려상을, 근데 이거는 재료 소멸이라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황금 종려상을 뭐 이 사람들이 만일에 선침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황금 종려상을 탈 거라고는 알았단 말이지. 예. 그냥 좋은 영화 본감독 이렇게 하고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 재료 소멸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키워드를 봤을 때 이런 선침의 세력이 들어와 있을 때 어떤 이런 재료가 탁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멸이라는 재료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재료 소멸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재료 소멸이라는 것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보유를 하고 있다가 티 올랐을 때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뉴스가 팔아라 하니까 팔았는데 밑에 있는 애들 딱 받아가지고 끌고 가면서 주죠. 지는 겨우 한 20% 먹고 나는데 200%짜리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재료의 소멸이라는 그런 아주 구차한 방식으로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단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보고 차트를 보고 어떤 상황에 흘러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점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분도 내일 한번 보면 알겠죠? 내일 보면 알겠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로 지금 뽑아놓은 게 1, 2, 3, 4 이렇게 뽑아놨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종목이 참 많습니다. 종목이 많은데 하나 정도는 더 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공부를 자꾸 시켜야 되겠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종목의 선정 방법 중에서 시장에 이상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유심히 봐야 한다. 기억하십니까 이거? 시장 이상 종목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상 급등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급등주 중에 재료가 악재가 표현이 된 표출이 된 종목, 표출이 안 된 종목. 대체로 이 두 개로 나누면 되죠. 이상 종목은 이상 급등도 될 수 있고 나쁜 모습을 보인 종목이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UCI입니까? UCI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왜 굳이 수많은 좋은 종목을 놔두고 그런 걸 할까?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날 한가 근처까지 왔지만 한가는 안 들어갔고 시간 내서 한가는 들어갔지만 한가 물량을 안 먹었다 했죠. 제가 시간 내서도 한가는 들어갔지만 한가 물량을 안 먹었다. 제가 아까 시간 내서 상가 물량을 먹는 것과 상가 물량을 안 먹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은 장중에서 하한가 근처까지 가고 시간에서는 하한가까지 들어갔지만 하한가 물량을 못 먹었다. 그러면 내일 시가에서 어느 정도 한 5% 폭 잡아 가지고 공략을 해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시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8%니까 딱 거의 5%죠. 5% 떨어져 가지고 14%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20%까지 먹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죠. 딱 그대로 말 그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뭐 이거 말고도 엊그저께 또 한 거 있죠. 뭐 이거 뭐 집입니까? 집이도 마찬가지였죠. 공부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종목의 여러 가지 유행의 경우가 있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도 보면 시가가 마이너스 20% 가까이 출발했죠. 19.8%니까 20%. 저가가 마이너스 25% 아닙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플러스 10.8%까지. 마이너스 25%에 들어가서 플러스 10.8%면 계산상으로 15% 정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17% 정도 나온단 말이죠. 이 짧은 시간에. 시간도 짧았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내일 이상 종목을 하나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종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급등 종목도 있고 뭐 이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죠. 전전일 강세 종목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고 전일 강세 종목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시간의 상종목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도출한 키워드 중에서 어느 한 종목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모의 다양성을 가지고 플랜을 짜 놓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현명하고도 적합한 행동을 옮기기 위한 발판이란 말이죠. 그 발판을 매일매일 쓸고 닦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해야만이 좋은 훌륭한 트레이더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복잡하고 귀찮고 그런 긴 여정을 꾸준히 해야 여러분들이 어느 훗날에 어느 시간에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보다 훨씬 미약하고 어리고 젊은 후배들한테 공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세월은 참 비쌀 줄은 빠릅니다. 물론 뭐 이 강좌를 듣는 분 중에는 나이 드신 분도 있으시고 젊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배우면은 뭐 남녀노소가 없지요. 향후에도 제가 이 강좌를 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제가 제 머리에서 자꾸 생각이 나오는 대로 말이죠. 자, 오늘 또 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시간을 좀 줄인다는 것이 참 성격이 이래서 이러는가 참 안 되네요. 우리 저 기법 교육생들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1시간만 할 거라고 해놓고 앉혀놓고 한 3시간 4시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러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다들 잘 돼 나가고 잘 돼 있으니까 기분은 좋지요. 자, 오늘 승부조선 뭐 오늘 이 정도로 하죠. 하고 내일 월요일입니다. 뭘부터 제일부터 해라고 했죠? 위치 파악 잊지 마십시오. 본인의 계좌의 위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위치,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종목의 위치, 세월의 위치, 월의 위치, 주중의 위치, 무슨 요일인가, 몇 시인가,
몇 분인가. 반드시 클릭을 하기 전에 그부터 얼른 시간을 보란 말입니다. 시간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시간 오후 2시 밤 2시 반인데 매매를 하려고 손을 가는 때가 있다고요. 안 해야 될 자리인데 깜빡했으면 또 2시 반에 3시에 매매할 뻔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위치 파악을 잘하고 내일 미션 종목들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상하문의 문제였습니다.